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우리 모의고사 시험에 대해서 부동산 공법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8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계법령상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두 계획 모두 공청을 통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들어야 된다. 자, 1번 지문 기억해야죠. 광역과 기본계획은 공청을 통해서 주민과 전문가고 관리계획은 공남이죠. 공남을 통해서 주민 의견 듣습니다. 1번은 옳은편이고요. 2번 도시기본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에 관한 정비가 있으나 광역도시계획은 재검토 정비에 관한 규정이 없다. 2번도 간혹 답으로 나오죠. 이 광역은 5년마다 재검토 정비가 없지만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 정비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옳은편. 3번 시도에서는 광역도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된다. 3번도 기억해야죠. 광역계획권을 누가 수립했는가? 시장 군수가 수립했으면 도지사 승인 받고 시도가 공동 수립했으면 국장 승인 받습니다. 그래서 옳은편. 4번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도 시장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가 기본계획 수립 변경하면 국장 승인 받아야 된다. 이거 속으면 안 되죠? 중요한 지문이죠. 기본계획은, 자, 도시 기본계획을 누가 수립하던가요? 도시 기본계획 수립자는 첫 번째 특별시장, 그리고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일반적인 시장 군수가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 특광시,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는 본인이 수립하고 여기서는 어쩌고 직접 확정. 시장 군수가 수립했으면 누구 승인이요? 도지사 찾아가서 승인. 그러니까 얘가 답으로 잘 나오잖아요. 기억해야 돼요. 기본계획을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가 있으면 직접 확정한다.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5번 양자 모두 비구속적 계획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광역과 기본계획 둘 다 방향만 제시합니다. 방향만 제시하니까 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광역과 기본계획은 비구속 계획이니까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 다음 날은 관리계획은 구속적 계획이니까 쟁송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81번 답은 4번입니다. 82번입니다. 국계법령상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내용이다. 옳은 것은 이 도시관리계획 우리가 지금 수업 시간에 했던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는 몇 가지가 있나요? 6가지 있죠. 이 도시관리계획 내용은 전부 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시험 문제가 도시관리계획 내용인 것은 그 말이나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사항은 그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럼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모르면 말이 안 됩니다. 암기돼 있어야 돼요. 1번이 뭡니까? 용도, 지역, 지구. 2번이 구역. 개, 시, 수, 도, 입. 개발자원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 보호구역, 도시자원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세 번째가 기반시설 설치 정비랑. 네 번째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다섯 번째 지구단위 계획 정비구역 지구단위 계획. 여섯 번째 입지규제 최소구역 정비 입지규제 계획. 여섯 가지는 반드시 암기해야죠. 그래서 82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1번입니다. 1번. 83번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이반권자는 기초예산 내용에 도시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와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야 한다. 이것도 알고 있어야죠. 이것은 자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 내용 자 보세요. 제일 먼저 우리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면서 기초조사죠.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면서 기초조사인데 조사 항목에는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어쩌고 이러고 많거든요. 이만큼 한다 그러면 자 광역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기본계획 있죠. 기본계획 기초조사는 광역 절차를 준용하니까 여기 있는 거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하고 두 가지가 추가돼요. 뭐가 추가돼요? 환경성 검토하고 환경성 검토가 아니죠. 적성평가하고 두 가지가 추가되는데 토지 적성평가하고 재취약성 분석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관리계획 있죠. 관리계획의 기초조사도 이거 그대로 하거든요. 광역 절차 준용하니까 그대로 하고 그러면서 여기에는 자 환경성 검토 추가, 적성평가 추가, 재취약성 세 가지가 추가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옳은 표현 됐습니다.
2번 해당 지구단위 개혁권의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의 2%에 미다는 경우 기초조사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데 자 봐봐요. 광역 기초조사는 필수입니다. 필수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계 여기 기초조사는 여기까지 필수입니다. 필수. 이거는 필수인데 적정성 토지 적성증의 재취약수문서 얘는 또 생략이 가능해요. 근데 관리계획은 기초조사, 환경검토, 적성평가, 재편 전부 다 생략이 가능해요. 이 차이점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해당 지구단위 계획간에 나대지 면적, 구역 면적의 2%에 미달하면 기초조사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 지금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기초조사, 환경검토, 적성평가 이거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봐요. 생략 사유가 이만큼 많습니다. 이거 무슨 수로 하나 툭 등대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있다 그래야지. 5가 되고 3번 시장호사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은 도의서 결정한다. 3번 잊으면 안 되죠. 3번 중요합니다. 시장 군수도 뭐는 결정할 수 있어요? 시장 군수도 지구단위 계획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은 시장 군수가 직접 위반하고 시장 군수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3번 X. 4번 도시관리 계획은 계획의 상세 전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길반시 종류 등에 대해서 도시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 밀도, 토지의 특성,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차등을 두고 위반한다. 인구 밀도 등을 고려해서 차등화되게 위반해야지 인구 밀도와 관계없이 균등하게 그러면 안 되죠. 옛날에 이런 설명했죠. 자, 이것은 여기에 지금 두 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A라는 도시가 있고 여기에 B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A라는 도시의 인구가 3만입니다. B라는 도시의 인구가 10만입니다. A라는 도시의 초등학교가 인구 3만에 3개 있으면 B라는 도시의 초등학교 몇 개 있어야 형평성에 맞겠습니까? 당연히 몇 개지? 10개지. 이렇게 해야 형평성에 맞다는 얘기입니다. 차등화되게 위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5번 시도에서가 지구단위계획 결정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시도에들은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의 공동심의 거친다. 이 공동심의 거친 건 딱 하나죠. 뭡니까? 지구단위계획 결정할 때는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의 공동심의 거칩니다. 그래서 83번의 답은 3번이고 84번입니다. 국계법령상 용도 지역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1번 용도지의 지정 변경 세부는 국장, 시도, 대도시장이 도시관리계획 결정한다. 예,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변경 세부라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 대도시장이 도시관리계획 1번으로 결정합니다. 5. 2번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매립과 이웃하는 용도에 된가 같으면 매립 준공구역은 매립 준공 인가로부터 이와 이웃하게 있는 용도를 지정된 것으로 본다. 고시는 해야 한다 그러죠. 그래서 2번은 틀렸어요. 중요해요.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두 가지죠. 공유수면 바다입니다. 바다. 공유수면 바다인데 매립 목적 이웃하는 용도지역과 같다, 동일하다, 다르다, 아니면 둘 이상 걸쳐있다, 이웃한다. 매립 목적 이웃하는 용도지역 같을 때는 매립 준공 인가일에 이웃하는 용도지역 지정된 것을 본다. 고시는 해야 된다. 다르거나 둘 이상 걸쳐있거나 이웃하고 있으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2번은 매립 목적이 이웃하는 용도지역과 같으며 매립 준공 구역은 매립 준공 인가로부터 이와 이웃한 용도죠.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래야죠. 그리고 고시는 별도 해야 한다. 근데 고시된 것을 본다 그래서 X고요. 2번, 3번. 항만법에 의한 항만교서 도시지역이 연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도시지역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맞죠? 4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도시지역 결정 고시된 걸 본다. 이것도 맞죠? 자, 이제는 도시지역의 결정 고시를 본다. 짝 해가지고 첫 번째 뭐가 있어요?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 연접된 공유수면, 또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 연접된 공유수면, 또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그리고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계 예정구역,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구역, 취락지구하고 도시지역 밖의 지구에 대한 제외한다. 중요하니까 반드시 암기하죠. 5번 관리지역의 산림종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고시 구분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결정고시 본다. 5고 중요하죠. 이거였죠.
관리적 안에서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면 뭐가 되고 농림지역의 결정고시 보고 관리적 안에서 보전산지로 지정고시 하면 고시 내용에 따라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결정고시로 본다. 그래서 84번의 답은 2번이 됐습니다. 85번입니다. 국계법령상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 방식이 다른 하나는 어느 지역인가? 이 내용은 자, 우리 용도지역이 총 21 용도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7개죠. 용도지역은 21가 있는데 그 중에서 14개하고 7개 구분하네요. 14개는 이것만 허용된다. 허용되는 종류를 10개 나뉘었고 7개는 이것만 금지된다. 금지되는 행위를 10개 하는 거예요. 이것만 금지다. 이것 빼고 다 해라 이런 얘기죠. 그 7개가 뭡니까 하면 이거는 좀 암기 좀 해야죠.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4개요. 중심 일반 유통 근린 그리고 중공업지역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얘는 암기하십시오. 준주거 상업 4개 중공업 계획관리는 전부 다 금지되는 행위만 10개 있습니다. 그래서 85번에 자 1번 삼종 일반주거 자연녹지 보존녹지 생산녹지는 모두 뭐고 허용되는 용도만 10개 적이고 5번 중공업은 금지된 행위를 10개 했으니까 답은 5번이 되겠죠. 86번입니다. 국계법령상 다음의 용도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검표율 법적 상한이 다른 지역은 그 말은 나머지 4개는 똑같고 하나만 틀리다 얘기합니까? 봅시다. 중공업 70, 그린상업 70, 전용공업 70, 준주거 70, 유통상업 80, 5번이 틀렸네요. 보너스 문제인데 검표율과 용적률은 반드시 시험에 나오니까 검표 용적률은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답 5번입니다. 87번 용도 지구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1번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문화재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필요한 움직이다. 문화재 쭉 가서 뭐가 답니까? 미관 유지. 그럼 맞죠? 2번 보존지구는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구, 중요시설 보존지구, 생태계 보존지구 세분 지정할 수 있다. 역중생 보존지구는 역중생, 역사 문화환경, 중요시설 생태계 세 가지를 세분할 수 있습니다. 3번 시도 대도시장은 연안 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링에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 방제지구 지정 변경을 도시관리가 결정하여야 한다. 신경 쓰세요. 시도 대도시가 연안 침식이 진행 중인 지역 그걸 갖다가 방제지구 지정 변경 도시관리 결정하여야 한답니다. 하여야 한다. 4번 고도지구는 도시계 조례가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해서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고도지구는 고도리 뭡니까? 고도리 도시관리계획이죠. 조례가 아니고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이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해서 건축할 수 없다. 그래야죠. 틀린 것은 4번이네요. 5번 시도 대도시장은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지구, 미관지구를 추가 세분하거나 특정 용도지구를 세분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은 시도 대도시 시장은 시도 대도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경관 미관을 대령에서 세분됐는데 조례에서 또 세분할 수도 있고 추가 세분할 수 있고 특정 용도 제한 지구를 갖다가 대통령령에서는 세분이 안 되지만 조례를 세분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시도 대도시 조례를 세분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경미특 그래야죠. 경미특. 그래서 87번에 틀린 것은 답이 4번입니다. 그 4번 중요한 게 잊으면 안 됩니다. 고도지구 높이 제한은 고도리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기억해야 돼요. 88번입니다.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겁니다. 1번 도시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전부 일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다.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그거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도시 중심입니다. 도시 중심 구도시가 더 이상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주상공이라는 이 용도 지역에서 주거지역은 주거 기능만 오세요. 상업은 상업만 오세요. 공업은 공업만 오세요. 입지를 제한해 입지를. 공업지역에는 주거 오지 말고 판매하지 말고 이렇게 입지를 제한하니까 구도시가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구도시 개발을 활성화시킬까? 그래서 만든 제도가 기존에 있던 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라는 게 입지를 규제하니까 이 틀을 한 방에 깹시다. 그래서 만드는 게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거를 통해 가지고 구도시를 어떻게 하든 간에 활성화시켜 보겠다. 그래서 만든 제도예요. 그래서 대부분 거기는 그 도시의 중심지, 개발이 안 되고 있는 도시 중심지로 가니까 1번 도시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 지역과 주변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오른편이요. 2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주상공 틀을 한 번에 싹 깨는 거예요. 건폐율 따로, 용적률 따로, 높이 제한도 따로, 용도 제한도 따로 해가지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하고 목적을 달성해서 계획을 만듭니다. 그 계획은 거기에 맞는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니까 2번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3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면적 10% 이내 변경 및 동변경 안에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변경하는 결정은 국장이 한다. 자 원래 보세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권자가 누굽니까? 국장이죠. 변경도 누굽니까? 당연히 국장이죠. 당연히 국장인데 항상 우리는 경미한 변경 있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변경, 경미한 변경. 그냥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국장이 하니까 변경도 국장이 하는데 입지규제 최소구역 면적의 10% 이내 변경.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변경이 됐으니까 경미한 변경이 됐잖아요. 경미한 변경 결정은 시도한테 갑니다. 시도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어요. 4번입니다. 다른 법률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의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르지 않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결정할 수 없다. 좌우지간 입지규제 최소구역하고 입지계획 최소구역 계획은 다른 법에서는 의제가 안 돼요. 다른 법에서 뭐 이거 결정하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 된다? 절대 안 된다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오로지 국계법에서 국장이 결정한다 이 얘기입니다. 5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결정하기 위해서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할 경우 협의 요청받은 기관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 의견하셔야 된다.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 관리계획 결정할 때 의견 청취하면은 관계부처장은 30일 의견제시 30일인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조속히 빨리 진행해 주려고 여기서만큼은 10일입니다. 10일. 그래서 10일 숫자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틀린 답은 3번이고요. 89번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설명이나 틀린 거. 좌우지간 지구단위 계획은 매년 나옵니다. 매년. 잊으면 안 됩니다. 1번 정비계획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나고 10년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 지정하여야 한다. 어찌하죠? 암기하죠? 지정하여한다. 필수. 자 하나 둘 셋.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정택 몇 년? 10년. 두 번째 시공 얼마? 30. 세 번째 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녹지가 상업적으로, 녹지가 공업지역으로 변경이 되는데 그 면적은 얼마 이상이다? 30만 이상이다. 정비개혁 개발사업이 끝나고 10년 지난 지역, 택지개발지구 개발사업이 끝나고 10년 경과된 지역 지구단위 지정해야 된다. 시가조정기 해제될 면적 30만 이상, 공원에서 해제될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지정해야 된다. 녹지가 주거지역, 녹지가 상업지역, 녹지가 공업지역 변경되는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1번 정비개혁 택지개발 정택 10년 아닙니까? 정비개혁 택지개발 사업이 끝나고 10년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 지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O. 2번 개발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서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지구단위 지정하여야 된다. 보세요. 시공 30이지 개발지역적 30은 없어요. 2번 X. 3번 기존의 용도지를 폐지하고 용도지구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경우가 아닌 지구단위 계획에는 뭐가 반드시 포함된다? 기용이죠. 기용이 반드시 포함된다. 기가 뭡니까? 기반세 배치 기반수 규모 용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율 용도를 높여 최고한도 최저한도는 반드시 포함된다. 그러면 O. 4번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건폐율과 용도를 완화 중할 수 있다. 지구단위 계획에 관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완화할 수 있는 게 10개 있잖아요. 10개 암기 못하니까 반대로 완화 안 되는 거 3개 암기지 3개. 뭐 완화가 안 됩니까? 첫 번째 대지 분할제한 완화가 안 되죠. 두 번째 대지안의 공지도 완화가 안 되고 세 번째 건축설에 의한 건축 제한도 완화가 안 됩니다. 나머지는 된다 그래야 돼요.
4번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준주거를 근린 상업으로 변경할 수 없다. 이거 앞전에도 몇 번 연습했으니까 지금 정도면 자연스럽게 이게 자운지 상한지가니까 지구 단위로 용도 지역이든 지구든 상하 변경 안 되지만 좌우 변경된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용도 지역이 첫 번째 용도 지역이 도시적은 주, 상, 공, 녹. 두 번째 관리지역이 개, 생, 보. 세 번째 농림, 네 번째 자연환경. 여기까지가 지금 법률 아닙니까? 법률. 지구 단위로 법률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데 D가 주, 상, 공, 녹 이게 대령 아닙니까? 1종, 2종 전용주거, 1, 2, 3종 일반주거, 준주거, 중심 일반 유통근리, 전용거, 일반거, 중공업, 보, 생, 자 이렇게 좌우 변경은 지구 단위로 할 수 있죠. 상하 변경 안 되지만 좌우 변경 됩니다. 하나도 용도 지구도 경, 미, 보, 시, 개, 거, 치, 방, 트 이렇게 지구 단위로 상하 변경 안 되지만 자, 경 그러면 자, 수, 시, 미, 중, 역, 일, 역중생, 학공, 항공, 추상, 간복, 트 이렇게 좌우 변경은 된다 그래야죠. 기억해야 돼요. 용도 지역이든 지구든 지구 단위 계획으로 상하는 안 되지만 좌우는 되는데 지금 이 문제 보게 되면 문제 89번에 5번 볼까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준주거를 근린 상업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상하 변경이니까 안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 90번입니다. 자, 국계법령상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시설사업 틀린 거. 1번.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친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은 시장 군수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도의사가 시행한다. 말이 안 되죠.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친 도시계획 시설사업은 시장 군수가 협의해서 시행자 지정. 협의가 안 되면 그 시군이 같은 도 안에 있으면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고 시군이 둘 이상 시도에 걸쳤으면 국장이 시행자를 정한다 그래야죠.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단계별 집행계획은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계획 시설사업은 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시설사업은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을 해야 됩니다. 5. 3번 지방공사가 시행자로 지정받으면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 해당하는 자 동의받는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5죠. 4번 구역 경계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 행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 10% 미만 변경을 위한 실시계 변경은 변경인가 받지 아니한다. 지금 정도면 이 4번 같은 경우 여러분이 실력으로 푸는 것이 아니고 눈치 요령으로 그냥 자 실시계획 만들어서 인가 받았습니다. 인가 받은 걸 변경한다. 변경 뭡니까? 새로운 형이니까 당연히 변경 인가 받아야죠. 변경 인가 받는 게 맞는데 자 문제에서는 실시계획 인가 받은 내용 중에서 앞에다가 어쩌고 저쩌고 주저리 이런 게 뭡니까? 이런 말을 쓰면 이게 뭐라고? 경미라고 경미. 뭐가 됐다고? 경미한 변경이 됐다고. 인가 받는다 이러면 안 된다고. 신고한다 통보한다 그 말을 나야지. 인가가 나오면 안 돼요. 딱 보면서 아 너는 어쩌고 저쩌고 변경이니까 너는 경미한 변경이니까 변경인가 안 받는다는 얘기고 5번 실시계획은 사업 시행이 필요한 설계도서 작은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행이 정하는 사항을 자세히 첨부한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 자, 무슨 계획세 이런 서류가 첨부된다. 첨부 서류는 절대 의심하면 안 됩니다. 첨부 서류는 99.9% 맞는 거예요. 어차피 첨부 서류 뭐가 들어간 거 암기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는 이런 서류가 첨부된다. 절대 의심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맞다. 당연히 있다. 그래야 우리 시험하고 맞아집니다. 91번입니다. 국계법령상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다 틀린 거. 개발행위 허가 제한 또 중요한 문제죠. 1번 녹지계획관리 소목이 집단 잘하고 있는 지역은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 지정할 수 있습니다. 2번 개발행위로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최장 3년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전이 필요할 적은 3년 제한할 수 있다. 맞는 말이요. 3번 국장시도 시장군수는 개발행위를 제한하려면 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사유, 행위 기간을 미리 고시 알려주고 제한해야지 이 얘기입니다. 5. 4번 개발행위가 제한 지역 등을 고시한 후 해당 지역에서 개발행위 제한 사항이 없어지면
그 제한기에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5번 시장호수가 개발시설 부담구역 지정된 지역에서 개발행 허가 제한기를 연장할 때 지방도의 심의 거치한다. X. 봐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행 허가 제한기간 3년이죠. 연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2년 연장할 수 있죠. 이 개발행 허가 제한기간 연장할 때 심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주 중요합니다. 연장할 때만큼 심의 안 한다.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5번이 X입니다. 92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허가 대상은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이전 설정 대가를 받고 이전 설정하는 경우 설정하는 계약 이야기다. 1번은 O네요. 2번 주거지역의 허가 기준 면적은 180 이하이며 지정권자는 10% 이상 300 이하 범위 내에서 별도 지정 공고할 수 있다. 2번도 O. 3번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군구 안에 일부 지역이면 누가 지정하고? 시도.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으면 누가 지정하고? 국장. 4번 허가구역 지정 허가구역 지정 공고한 날에 다음 날 효력 발생이 아니고 공고 5일 후입니다. 공고 5일 후 암기해야 되고. 5번 자기의 거정 주택용지 취득하면 토지 취득 시부터 2년 이상 허가받은 목적으로 이용해야 된다.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는 이거 암기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2년짜리 3년짜리 없죠. 2년짜리 3년짜리가 없고 2년 4년 5년인데 2년짜리 뭐가 있습니까? 자기의 거주용 주택 제일 처음에 농업이 있고 대토가 있고 농업이면 1차 산업 다 들어간 거예요. 농업, 임업, 어업, 축산업, 수산업 다 들어가고 두 번째 대토가 있고 자기의 거주용도 있고 또 주민의 복지시설 편의시설 전부 다 2년을 가죠. 그래서 걔들은 2년입니다. 2년. 4년짜리 뭐가 있어요? 수용 사용할 수 있는 사업시에 그 지역에 맞는 사업시에 구역 지정 당시부터 하고 있던 사업시에 5년짜리는 현상보전과 기타 두 개가 5년입니다. 현장보전과 기타 두 개가 5년. 그래서 기간 암기해야 되고 틀린 것은 4번입니다. 93번입니다. 93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사업계획 개발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번 개발계획은 산업의 유치 업종 및 배치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자, 1번 같은 경우 여러분이 공부만 제대로 했으면 보너스입니다. 개발계획에는 뭐 빼고 다 있다? 지구 단위 계획 빼고 다 있다. 잊으면 안 돼. 중요하니까. 지구 단위 계획 빼고 다 있습니다. 1번에 있다고. 2번 농림지역에서 도시개발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 지문 나오면 무조건 옵니다.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 첫 번째 개발계획 공모, 두 번째 자연녹지, 세 번째 생산녹지 100% 30이야. 네 번째 도시지역 외 도시지역 외 뭡니까? 관농자. 다섯 번째 균형발전 자연환경 제외하고 여섯 번째 주상공 면적이 100% 30이야. 6개 지역은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데 문제처럼 지문 하나 나오면 언제나 있는 것으로 물어보니까 하나 나왔으면 의심하지 말고 맞다고 해야 돼요. 3번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 적용되는 지역에 환지 방식 적용되는 지역 토지 면적 3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 또는 그 지역 토지 총수 2분의 1 동의받는다. 자, 개발법에서 동의받을 때는 면적은 언제나 3분의 2, 총수는 언제나 2분의 1입니다. 면적 3분의 1, 총수는 2분의 1이니까 함정을 안 써요. 숫자 함정 안 써요. 그 대신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또는이 아니죠. 와 그래야죠. 와. 면적 3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 와 총수 2분의 1 동의. 그 부분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함정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 3번 틀렸죠. 4번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개발계획 내용이 광역과 기본계획 들어 맞아야 된다. 당연한 얘기고. 5번 임대일 건설계획 등 세입자 중에 주거 및 생활안정대책은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된다.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그 말은 순대사기죠. 순대사기 순환개발 임대일 건설 수용상의 사 구역 밖에 기반 설치할 때 비용 부담 계획에 순대사기 지문 하나 던지면 그 중에 하나 써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당연히 순대사기 중에서 나옵니다. 암기 못해도 눈치껏 풀어야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 94번입니다. 국장이 도시개발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가 뭐가 있습니까? 정부, 긴급, 협의정. 자, 해봅시다. 뭡니까? 중행정 요청, 국가 개발한다. 정부 출연기간이잖아요. 공공기관이잖아요. 30일 이상 제한한다. 긴급,
천재지변 긴급입니다. 협의. 둘 이상의 시도, 대도 시장에 협의가 안 됐을 때 봅시다 이제. 1번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한다. 국 여기 있네. 2번 특별자치도 요청한다. 없네. 3번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 장이 50만 제곱미터인 국가기관 밀접한 관리하는 도시개발 지정장. 여기죠. 정부 출연기관장 공공기관 장이 30만 이상으로 50만인 그랬으니까 30만 이상으로 되죠. 4번 천재지변 긴급입니다. 긴급 여기 있고 그 다음에 5번 둘 이상 광역시와 대도시에 걸친 경우에서 관계 광역시장과 대도시장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중행장 요청인데 이걸 갖다 뭐로 바꿨어요? 특별자치 도의사가 요청했을 때.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답은 2번. 95번입니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는 자 1번 건축물의 대수선 용도 변경. 이 도시개발법에서 허가 받는 거, 이 정비구역 허가 받는 거 우리가 건물 주가입니까? 건 그러면 건축물의 건축인데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대수선, 용도 변경 이거 다 들어가죠. 물건 적지,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중목의 벌점이 식재니까 여기서 건축물의 대수선, 용도 변경도 허가 대상이 됩니다. 1번이죠. 2번 농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 그냥 하세요. 재배권 재난서 응급조치 그냥 하세요. 관상용 준백 임시직재 그냥 하세요. 근데 경작지에서 임시직재는 허가를 받는 거예요. 5번 도시개발구역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다 물건을 쌓는 거 그것도 그냥 하면 됩니다. 96번입니다. 도시개발 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 이전받은 조합원은 정가인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 의결권과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 이전한 조합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 도시개발 조합에서 예를 들어서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을이 있는데 이 갑이 땅을 갖다 이 갑이 있는 땅이 하나 둘 셋 세 개 가지고 있고 을은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는 갑도 의결권 하나고 을도 의결하는데 이 을이 갑 토지 전부입니다. 1번 전부를 전부 다 취득하게 되면 을은 본래 자기 거 외에 갑의 의결권 하나를 더 행사할 수 있어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2번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 직원 겸할 수 없으며 같은 목적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 겸할 수도 없죠. 비리 방지 옳은 표현이고. 3번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 관할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을 투여한다. 이거 틀리면 말이 안 되죠. 수도 없이 얘기했죠. 뭐라고 했어요? 개인 점수. 개발법은 뭐고 임의적이고 도정법 뭐다 필수다. 개발법 임의적 도정법 필수. 그러니까 개발법 뭐라고 해야 돼요?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이면 어쩐다. 임의적 둘 수 있다. 도정법은 그냥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이면 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3번 포함은 조합원 수가 그러면 안 되고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이면 대의원에 둘 수 있다. 이래야 맞죠. 3번 틀렸습니다. 4번 정관 변경은 대의원에서 대행하지 못하는 것. 총회 의결이 된다. 자, 대의원회가 대의원에서 대행을 못하는 게 있잖아요. 뭐라고? 정, 개발계획 수립 변경, 임원 선출, 환지 작성, 정관 변경, 합병 해상 대행할 수 없는 거죠. 그 중에 하나를 써놓고 있다 없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 정관 변경 있잖아요. 정관 변경 대의원에서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당연히 뭐 해야죠? 총회 의결을 거쳐야죠. 5번 파산 선고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97번 도시개발법령상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이게 지금 도시개발법령상 이게 수용 사용 방법으로 조성된 토지입니다.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사용으로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그럼 우리가 이 수용 사용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 공급할 때는 대원칙이 경쟁 입찰. 원칙이 경쟁 입찰인데 예외적으로 뭐가 있어요? 이게 추천 방식이 있거든. 추천. 예외적으로
추천 방식 있고 두 번째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이 이렇게 많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암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 대신 추천 방식. 평소에 뭐라 했습니까? 공, 주, 단, 추 아닙니까? 공주, 단추. 공이 뭡니까? 공장 용지하고 공공택지, 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건설 용지, 임대 용지 포함 그랬고, 단 그러면 단이 뭡니까? 330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 그거는 추천 방식이다. 자, 그러면 봐봐요. 1번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 용지. 얘는 뭡니까? 추천. 자, 공공택지 뭐라고요? 추천. 200의 단독. 330 이하니까 200의 단독도 추천. 그 다음에 5번 공장용지 추천. 그럼 남는 게 4번 남았죠.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는 얘는 수의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공주, 단추 잊으면 안 돼요. 공주, 단추. 그것 뺀 나머지는 싹 뭐다? 수의계약이다. 답은 4번이죠. 98번입니다. 환지, 자, 도시개발 권면상 환지 계획 사업 시행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 1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를 작성하면 특자도 시군구 인가 받아야 된다. 예, 이건 중요하게 알아야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를 작성하면 특도 시군구 인가 받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2번 시행자는 환지 방식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터의 가격 평가할 때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미리 공인평가해야 된다. 얘도 맞네요. 3번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에게 입지한조 주택 공급할 경우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좋아요. 4번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중고검사 받으면 60일 환지 처분해야 됩니다. 60일 좋고. 5번 청산금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환지 처분 공개로부터 5년간 행사점을 시효로 소멸한다. 소멸시효 5년은 맞게 돼 있는데 언제부터 그러면 공고일로부터가 아니고 공고 다음 날로부터 5년간 행사치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래서 98번에 환지 방식 사업 시행이다. 틀린 거. 그러면 정답은 5번입니다.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로부터 5년간 생산치 않으면 청산금의 시효로 소멸합니다. 자, 여기까지 도시개발법 받고, 이제 도시개발법 받고, 잠시 쉬고, 도정법부터는 잠시 쉬고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